여러분,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할 뻔한 회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푼도 안 내고 빠져나갔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10개 회사가 다 같이 무려 11년 동안이나 담합을 해서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줬는데 딱 한 곳만 처벌을 안 받았다?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먼저 이 담합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기간이 무려 11년입니다. 11년. 와, 진짜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만의 비밀 약속이 시장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바로 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85%. 와, 85%요?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그냥 이 가격이구나 하고 살 수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했냐? 방법도 아주 치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석유화학 회사 10곳이 매달 몰래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뭘 했냐? 바로 합성수지 가격을 자기들끼리 정해버린 거죠. 이 합성수지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플라스틱의 원료예요. 합성수지. 이러니까 뭔가 되게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다 이겁니다. 당장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심지어 마트 가면 보는 맥주 상자까지요. 이 모든 제품의 가격이 이 사람들 손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11년 동안 이 담합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무려 10조 4천억 원입니다. 와, 10조 원? 진짜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피해 규모랑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OECD 국제 기준이 있어요. 총 매출액의 한 15% 정도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데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피해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1조 6천억 원이요. 자,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럼 과징금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고작 1,051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1조 6천억 원 피해를 입혀놓고 벌금이 1,051억 원이라니요. 이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진짜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왼쪽에 저 거대한 막대가 소비자 피해액이고 오른쪽에 저 작은 막대가 실제 부과된 과징금이에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은 과징금마저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빠져나간 회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진 신고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H사입니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과징금 0원, 검찰 고발도 당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완벽한 면죄부를 받은 거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제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우리가 흔히 리니언시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잘못했어요 하고 손들고 와서 다 불어버리면 과징금이든 형사처벌이든 싹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네, 눈치채셨죠? H사가 바로 그 1등으로 손든 회사였던 겁니다. 이 제도가 생각보다 엄청 강력해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과징금이 제일 많았던 담합 사건들 있잖아요. 그 상위 6개 사건 중에 무려 4개가 이 자진신고 덕분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담합을 잡아내는 최고의 무기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범죄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말이 돼? 하고요. 되게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담합이라는 거대한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면 공정위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증거를 잡겠어요? 결국 내부자가 나와서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고 불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하는 담합을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담합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말자 하네. 바로 그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서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무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입국 닫고 있으면 어쩌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쪽 회사가 먼저 가서 불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만 다 죽고 쟤네만 사는데? 이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자수하면 나 혼자 살고 나머지는 다 엄청난 벌을 받게 되니까요.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배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누가 우리끼리 가격 좀 올려볼까 하고 제안했을 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저놈이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한 놈 처벌하는 것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알고 나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더 큰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의 범죄자는 눈 감아준다.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